제29화 달리는 하필. 하필은 옥상에서 연구소 주변을 둘러보았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윤설의 예상이 맞다면 김상규 박사가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온다. 김상규 박사는 장윤설을 죽이려고 했다. 또한 이 동물실의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결국 김상규 박사는 나도 죽이려고 했다. 하필은 김상규 박사가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지가 무척 궁금했다. 그는 이 연구소에서 자기에게 잘해준 유일한 분이었다. 하필은 그런 그가 이 세상을 끝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를 세상에 퍼뜨린 장본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돈 아니면 명예, 그것도 아니면 여자. 하필은 남자 사람을 망치는 3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아마 김상규 박사는 이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다. 다중인격이거나 아니면 연속극에서 나오는 쌍둥이. 그때 구둣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영구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강성민은 의료원으로 들어왔다. 집주인이 어질러진 자기 집 마당을 보는 표정으로 로비를 한 바퀴 둘러보다가 들고 있던 방독면을 착용하고 라텍스 장갑을 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이어 문이 열렸다. 성민은 자기 방이 안전하게 보존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쉬었다. 붙박이장을 열고 보스턴백과 백팩, 트렁크를 꺼냈다. 성민은 사무실 비밀금고를 열었다. 달러와 금, 그리고 여권과 독일제 H&K 권총과 탄창 2개를 챙겼다. 자기 자리로 가서 컴퓨터를 켜봤으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자 컴퓨터 케이스를 열고 하드디스크를 뜯어냈다. 휙 하고 트렁크에 던져 넣었다. 냉장고를 열어 건질 게 있는지 둘러보다가 캔 음료와 초코바를 몇 개 챙겼다. 바퀴 달린 트렁크에 보스턴백을 걸치고 백팩을 들었다. 어느새 운동화와 짙은색 고어텍스 자켓을 걸치고 모자를 썼다. 성민은 낑낑거리며 트렁크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다. 지하 주차장 쪽으로 가는 성민을 보며 하필은 혀를 찼다. 더 이상 먹잇감으로 위장하기도 힘들겠네. 하필은 윤설의 사무실로 갔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여기를 떠날 수 있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예의상 한마디는 하더군요. 윤설은 길게 얘기하지 않았다. 어쨌든 장윤설의 결혼 생활은 실패했다고 떠들 필요까지는 없었다. 하필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윤설을 쳐다봤다. 오늘 밤이라도 김 박사가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안전한 곳을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하필은 윤설에게 몇 가지를 부탁했다.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야 한다고. 하필은 대신 혼자서 다녀오겠다고 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강성민이 들어왔다. 강성민은 정준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정준은 한 대 맞은 것처럼 보였다. 당신 이 새끼 알아? 이 자식이 내 팬티를 어디다 주고 왔다는데 사실이야? 윤설은 씩 한번 웃어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리고 그때 한성과 석희, 태훈과 진호, 희수, 하필이 강성민의 뒤로 한 걸음씩 다가왔다. 맞냐고? 당신이 허락해준 거냐고? 아니야? 아니면 누구야? 누가 내 팬티를 타고 나가서 주고 온 거냐고? 그때 하필이 나섰다. 강 박사님, 조용히 가게 해드릴 테니 조용히 가주세요. 강성민은 순간 뒤에 병풍처럼 서 있는 남자들의 표정을 보고야 말았다. 시팔? 윤설은 들릴 듯 말 듯 죄송합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사과했다. 모두 물러가고 하필은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강성민의 또 다른 차인 검정색 카니발이 전조등을 화려하게 켠 채로 의료원 정문 쪽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통과해서 나갔다. 회상. 강성민은 룸미러로 멀어지는 화성생물연구소를 보았다. 그는 인천을 통해 목포로 가서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탈 계획이다. 1억.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를 것이다. 가짜 여권값으로 이미 비트코인 1개를 써버렸다. 자신은 윤설에게 마지막 할도리는 했다고 생각했다. 성민은 부산에서 어렵게 수소문한 끝에 김상규를 만날 수 있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 김상규는 강성민과 겸상할 수준의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의사들에게 알아보니 지금 한국의 방역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인물이 김상규라는 것이었다. 성민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다. 김상규 박사는 성민을 보고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강 박사님은 서울에서 가져올 거 없어요? 김상규는 강성민에게 동물 실험실을 몰래 찍어서 주면 화성의료원 강성민의 방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북쪽과 그 이외 지역은 엄격하게 출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진즉 포기하고 있던 비밀 금고 안의 물건을 다시 건질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니 성민은 혹했다. 하지만 김상규의 제안은 성민의 입장에서는 왠지 비록 서류상의 부인일지라도 윤서를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다. 머뭇거리던 성민에게 김상규는 그럼 결정하기 쉽게 이거 하나 말해줄까요? 운전하고 있는 성민은 김상규의 얘기를 떠올리다가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다. 기껏해야 쥐 밥 주는 새끼가. 그때 약속한 사거리를 지나서 달려오는 성민의 차에 상향등을 깜빡거리는 차를 발견했다. 성민은 차를 세우고 내렸다. 김상규 박사는 내리지 않고 창문을 내리며 성민을 손짓으로 오라고 했다. 성민은 피식 웃으며 나중을 기약했다. 일단은 모든 권력이 김상규한테 있었다. 코피까지 흘려가며 찍은 귀한 자료입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강 박사님, 유럽 잘 돌아보시고 오시면 의료원 잘 재건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성민은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지는 않았다. 성민의 카니발은 여전히 전조등을 켠 채로 멀리 사라졌다. 시내. 하필은 어둠 속을 걸었다. 갑자기 떨어진 온도 때문에 사람들은 밖에 없었다. 바람도 강하게 불었다. 어디선가 불을 피웠을 법한 탄내가 나긴 했지만 늦은 밤이 되자 바람을 피하느라 건물 안쪽으로 들어간 게 확실했다. 간간히 빌딩 안에서 랜턴빛이 아른거렸다. 떠드는 소리도 들렸다. 어딘가에서 약탈의 물건들로 술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여자들과 남자들이 섞여 있는 소리였다. 그때 하필이 발에 뭔가가 묵직하게 밟혔다. 하필은 놀라서 넘어질 뻔했다. 시체였다. 밟히는 느낌으로 봐서 사후강직이 일어나지 않은 아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이 분명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시신을 살폈다. 혹시라도 흉기에 죽은 것이라면 하필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고 사인이 되는 것이다. 하필은 너무 어두워서 미니 랜턴을 꺼냈다. 빛이 퍼지지 않도록 다른 손바닥으로 가리고 시신을 살폈다. 죽은 게 아니었다. 하필은 얼굴을 확인했다. 다행히 코나 입에서 피가 흐르지는 않았다. 하필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다. 왜 그래요? 어쩌다가 쓰러졌어요? 하필은 그제서야 이 여자가 임신부라는 것을 알게 됐다. 하필은 당황스러웠다. 여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한다는 말인가. 동물 실험실은 곧 김상규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올 곳이고 바람은 불고 사방엔 문신 조폭들이 득실거린다. 하지만 지금 하필 앞에서 쓰러져 있는 이 임신부를 그대로 방치하면 2명이 죽는 것이다. 하필은 이것저것 가릴 시간이 없었다. 사방에 바퀴 달린 것들을 찾아다녔다. 다행히 마트 카트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하필은 비오듯 땀을 쏟고 있었다. 카트를 밀면서 하필은 그녀가 어떻게 쓰러진 것인지를 물었다. 빈혈. 그녀는 혼자서 병원을 찾아보겠다고 무리를 빠져나와 도움 줄 만한 사람을 찾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 것이다. 아직 애가 나올 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하필이 보기엔 이미 양수가 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건물 모퉁이에 새마을 금고가 보였다. 하필은 문득 약탈을 가장 안 당했을 것 같은 장소가 저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 마당에 돈을 훔치기 위해 은행을 터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돈은 더더욱 쓸모가 없어진다. 하필은 어차피 정문이 막혔을 테니 뒷문을 찾아보았다. 뒷문은 보통 상가 안쪽으로 전혀 티가 안 나게 생겼다. 빙고. 하필은 뒷문을 열어보려고 했다. 손잡이 쇳덩이가 그냥 떨어졌다. 하필은 카트에 태운 여인을 안쪽으로 데리고 왔다. 그녀는 아까보다는 힘이 도는 것 같았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이 달라진다. 하필은 무기가 될 만한 걸 찾다가 그냥 손잡이 쇳덩이를 들고 문을 열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소리가 분명하다. 누구 있어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잠깐 바람만 피하려고요. 하필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했다. 대답은 역시 없었다. 하필은 자신 있게 랜턴을 켜서 내부를 살폈다. 긴 의자들을 붙이면 저 임신부를 눕힐 수 있을 것 같았다. 하필은 응급조치를 해놓고 곧 돌아올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생각해보니 오늘 밤이라도 동물 실험실 식구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일단 외곽에 자리 잡고 있었고 조금만 가면 개천과 산책로가 나온다. 추워지는 날씨에 개천가로 산책을 다니는 재난민은 없을 것이다. 하필은 어둠을 뚫고 열심히 달렸다. 그 여자와 아이를 살려야 한다. 어쩌면 이미 2아이를 낳은 태훈의 아내와 윤설, 한선이 힘을 합치면 무사히 출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게다가 그곳에는 충분한 약과 수액 그리고 사료가 있으니 어떻게든 군대가 오기 전에 옮길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일단 하필은 전진이 중요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뻐근했다. 하지만 하필은 허벅지를 계속해서 교차했다. 하필은 드디어 화성생물연구소 둘레를 가로막은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섰다. 반대편 창문을 열고 그곳으로 점프하려는 순간 하필은 몸을 숙였다.